유튜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버 구제혁이 쯔양 측으로부터 5,500만 원을 받은 건 맞지만 정당한 용역 비용일 뿐 강제로 돈을 갈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제혁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한 달 매출이 1억 원이었다. 평소에도 광고 수익을 포함해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번다. 쯔양 측이 하도 사정하기에 들어준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제혁은 쯔양 소속사의 A 변호사로부터 쯔양이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과거를 알게 됐다. 듣자마자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고 싶은 유혹이 생겼다. 그러나 다음날 쯔양 소속사 이사 B씨, 총괄 PD C씨와 만난 자리에서 쯔양이 전 대표로부터 착취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영상을 제작하려던 마음을 접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신 전 대표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며 거절당했고 일정 금액을 줄 테니 쯔양 과거를 폭로하려는 유튜버들의 입을 막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울며 불며 부탁하기에 영웅 심리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5,500만 원을 다른 유튜버들 입막음 비용으로 썼다는 게 구제혁의 주장입니다. 구제혁은 또 이런 내용을 쯔양은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계약을 맺을 때 쯔양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속사 관계자들이 쯔양 몰래 벌인 일이라면 아직 모를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제혁의 주장에 대해 쯔양 측은 사실과 전혀 다르며 협박에 의한 것이 맞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쯔양 측 법률 대리인은 입장문에서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하는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춰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만 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 쯔양이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을 당해왔다며 사이버 레카로 불리는 유튜버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를 당한 유튜버 중 한 명은 오늘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조사를 받겠다고 출석해 취재진 앞에서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유튜버 쯔양의 채널 커뮤니티에 올라온 변호인 명의의 입장문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측성 루머가 돌고 있다며 악의적인 억측도 있어 2차 피해도 생기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제혁 등 유튜버 3명과 익명의 협박자를 고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튜버 구제혁과의 용역 계약에 대해선 철저히 의뢰 입장에서 받은 교묘한 방식의 협박 때문에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1,000만이 넘는 구독자를 지닌 유명 유튜버 쯔양은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착취를 당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유튜버들에게 협박을 당해 돈을 뜯겼다고 밝혔습니다. 협박을 당해서 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넘는 돈을. 쯔양에게 5,500만 원을 받아낸 걸로 알려진 유튜버 구제혁은 오늘 스스로 검찰에 나와 정당한 용역 계약이란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쯔양님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대한 용역을 부탁한 것은 쯔양님 측이었고. 검찰은 관련 사건이 진행 중인 수원지검에서 사건을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이버 레카 등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라며 범죄 수익 환수와 적극적인 구속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쯔양님에게 공갈 협박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의 실수로 인해 평온한 일상을 잃어버리게 된 쯔양님께 대하여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소환조사 일정이 안 잡혔는데 왜 왔죠? 지금 변명하려고 왔나요? 먼저 저에게 리스크 관리를 대한 용역을 부탁한 것은 쯔양님 측이었고 저는 이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 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5,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물타기밖에 안 되는데 5,500만 원 언제 주실 거예요? 부가세 포함해서. 쯔양님에 대한 5,500만 원은 쯔양님에게 직접 전달을 하거나 쯔양님께서 받기 원하지 않으신다면 공탁을 통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뭐 쯔양은 뭐고 구제혁은 또 뭐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예명, 연예인들 예명처럼 그 채널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이준희 씨라고 할게요. 왜 나왔어요, 근데? 조금 전에 본 남성이 이준희 씨가 쯔양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고 고발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본인 유튜브에서 내가 자진 출석하겠다, 나는 억울하다, 뭐 쯔양 씨를 협박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기 말로는 1년치의 모든 휴대전화 녹취 파일이 들어있는 그 휴대폰을 제출하겠다고 하면서 검찰에 출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소환을 안 했어요. 이훈석 검찰총장이 엄정 수사를 지시를 한 건 맞는데 이제 사건 배당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냥 누가 수사를 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걸 경찰이 할지 검찰이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뭐 과거에 뭐 정치적인 사건이라든가 굉장히 국가적으로 이슈가 크게 됐던 경우에 저렇게 나갔다가도 검찰에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왔느냐 이렇게 좀 면박 주는 경우를 봤는데 이게 저렇게 왜 가는지 사실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법적으로만 뭐 말씀드리자면 저렇게 갔다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찾아갔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찾아가면 그건 자수입니다. 그건 법적으로도 나중에 형벌에서 감경해줘요. 근데 자진출석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정해진 것도 없어요. 자진출석도 나와라 그랬는데 자진출석한 것도 아니고 일정도 안 잡혔는데 그냥 간 거잖아요. 예. 그냥 저거는 그냥 검찰 입장에서는 왜 왔어? 이게 여기서 끝입니다. 자, 오 교수님, 그러니까 이거예요. 쯔양을 협박해서 돈을 받아냈다. 5,500만 원. 이게 이제 한간에 지금 공식적으로 이제 알려진 내용인데 저 사람은 지금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먼저 돈을 계약금조로 준 거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먼저 부탁을 한 것은 쯔양 측이었고,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어쩔 수 없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그렇게 크게 하고 싶지는 않는데 수동적으로 그렇게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유튜브로서 마땅히 수행을 해야 할 광고 용역 계약이며 나는 현재 그걸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 조사하면은 잘 모든 게 다 밝혀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이 쯔양에 대한 폭로를 막으려 이중 스파이를 한 것이다. 이 무슨 말인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5,500만 원을 갖다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쯔양의 과거를 지켜주는 업무의 대가로서 받은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5,500만 원을 반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쯔양의 잊혀질 권리를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 참 말은 정말 잘하네요. 자, 박 변호사님, 예. 이준희 씨가 주장하는 바에 대한 쯔양 씨 측의 반론도 전해주셔야죠. 그렇죠. 쯔양 측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 이준희 구제역의 내용하고 다른 유튜버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사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을 테니까 돈을 달라라고 금전을 갈취한 사안이라고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 이준희 구제역은 쯔양의 과거를 지켜준 업무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 얘기를 했는데 변호인은 다른 유튜버한테 막아달라고 요구할 이유가 있나?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협박 공갈 없었다고 했지만 아예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이고야.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한 건데 구제역 말 다 틀렸다는 거예요. 사실. 아, 저 정도 얘기하면 저 정도 얘기했다는 거는 협박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런 부탁할 이유는 없다라고 애둘러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구제역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아무튼 이준희 씨가 뭐 줄줄이 걸려 있는 게 많더라고요. 네, 유튜버 구제역은 협박 등의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만 8건입니다. 아이고야. 이외에도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7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구제역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또 다른 명예훼손 사건이 추가로 병합이 됐습니다. 이 한 방송인이 마약을 하고 집단 난교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 혐의로 지난달 14일에 기소된 사건인데요. 이 밖에 협박 혐의로도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누군가 택배기사를 상대로 갑질했다는 제보를 받고 그 인물에게 당신 아들도 당당하지 못한 사람이더라. 다음 영상 기대하십시오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겁니다. 지난 4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뒤에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